네, 이번 시간에는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펀드라는 것은 크게 정의를 하자면 무언가에 투자하기 위해서 모여진 기금이잖아요. 그 모여진 투자금을 통틀어서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 투자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지에 따라서 펀드 상품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펀드는 은행에서 보통 적립식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 적립식 펀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적립식 펀드가 전형적인 펀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 구조화된 펀드라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화된 펀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처럼 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투자 목적이나 투자 기간, 그리고 투자 대상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펀드 투자자라면 펀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가장 먼저 적립식 펀드 같은 것들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전형적인 펀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런 펀드들은 보통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혹은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이렇게 또다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금융홈의 펀드 섹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펀드 가운데서 일반 주식형 펀드들을 수익률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면요, 신한 BNPP, 기업지배 구조, 증권 자투자 신탁, 네, 이런 펀드들은요 뒤에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투자 신탁 이런 것들이 붙어요. 한마디로 내가 투자한 돈을 맡겨서 누군가가 이거를 운영을 하고요. 그 누군가는 자산운용사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고요. 그렇게 운용이 된 결과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뭐 100만큼 좋을 수도 있고 10만큼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실적 배당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죠. 한마디로 운용이 잘 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도 그만큼 큰 거고요. 운용이 잘 되지 않으면 때로는 손실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펀드들을 말합니다. 모든 펀드가 그렇게 수익이나 손실을 크게 보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제한적이고 손실을 볼 그런 폭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잘 되면 많이 벌고 못 되면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벌 수도 있는 그런 펀드들, 네, 뒤에 이런 식으로 투자 신탁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이런 펀드들이 우리가 소위 적립식 펀드라고 가입하는 그런 펀드이고요. 이런 펀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ELF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펀드는 설명이 수익 구조가 처음부터 확정된 펀드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이 펀드를 가입할 때 이 펀드는 수익이 7.3%다, 8%다, 9%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펀드들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은행에서 요즘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은 끽해봐야 1%, 2%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7.3%나 되는 수익을 내주는 그런 펀드가 있어?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이거 가입할래.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수익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이 ELF에 가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비해서 마이너스 50%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7.3%를 고정해서 받는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50%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7.3%를 받는다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게 그 조건이 달성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요. 그리고 그 조건을 벗어날 확률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한되어지는 그런 수익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크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 이런 정도의 그런 안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 ELF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인 7.3%를 받게 되지만, 네, 제가 계속 7.3%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7.3%라고 하는 거고요. 그 수익률은 다 달라요, 펀드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7.3%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그 수익률만 못 버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마이너스 50%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7.3%다.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보다 좀 덜 하지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ELF라는 것을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이 ELF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들어본 분도 많이 있을 텐데 ELS랑 거의 똑같은 펀드예요. 이 ELS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ELS 파생형, ELS 파생형, ELS 파생형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ELS 파생형이라는 말은 그냥 이 ELF는 해당 ELS랑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거둘 수 있는 수익과 리스크도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ELS라는 게 뭐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ELS와 DLS에 대한 설명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특정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말함. 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에 따라서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그런 펀드를 예로 들었잖아요.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때로 이 ELS에는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ELS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손실을 보기 싫은데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원금 보장형 ELS나 그것에 파생되는 ELF를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펀드가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요. 금방 가입이 완료가 돼요. ELS라는 것은 특정 상품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특정 금액이 모여질 때까지만 가입자를 모집을 하고요. 그게 모집이 끝나면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ELS 혹은 ELF가 나오는지를 평소에 관심 있게 눈여겨보는 게 필요한데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알아볼 거고 일단은 지금 ELS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ELS를 따라서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EL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펀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TF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지금 네이버 금융에서 국내 증시에 ETF 탭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 ETF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ETF가 있습니다. 아마 한 200개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ETF는 그냥 특정 지수의 성과를 똑같이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그런 펀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게 만들어진 펀드, 그런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인덱스 펀드랑 거의 똑같은 형식의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런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놔서요. 우리가 주식을 하듯이 자유롭게 장이 열리는 시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해놓은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속성은 펀드인데 거래하는 방식은 주식과 똑같은 것, 그런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식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펀드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솔직히 은행 가서 정식 펀드를 하는 것보다 이 ETF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하는 그런 펀드들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는 이후에 환매를 하는 기간에도 좀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3개월 뒤에 환매를 해야지 그 전에 환매를 하면 내가 벌어들인 것의 50%를 수수료로 내야 된다던가 뭐 그런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좋아서 내 펀드도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가 환매를 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환매 주문을 넣어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그 주식 상황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은행에서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순간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고요. 파는 순간 그 가격이 결정이 돼요. 네,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날의 장이 마감되는 시간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펀드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이지만 내가 주식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단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런 단기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원하면은 1년, 2년, 3년 들고 있는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정해진 날짜에 이 ETF를 사기만 하면 적립식 펀드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이 ETF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ETF는 장점이 많아요.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부과되는 거래 세금이 면제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수료나 보수면에서도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던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ETF 눈여겨보시고요. 나중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ETF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ETN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상장지수 채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뒤에 채권이 붙었기 때문에 펀드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ETN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ETF와 거의 비슷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ETF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 속성상 펀드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에서 이런 정도의 펀드의 종류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펀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막힘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실적 배당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화된 틀 안에서 조건에 맞으면 정해진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ELS, ELF 같은 펀드도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가 상장이 되어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ETF, 또 다른 것으로는 ETN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알고 넘어가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펀드를 배운다는 것은 적립식 펀드를 어떻게 잘하는가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과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맞는 펀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